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자, 두 학교 설명을 해야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부터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뀐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만 5등급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5등급을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단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1학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1학기에서 중동고, 중상고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지금 6과목 공부하거든요. 국영수, 통사, 통과했다가 이제 한국사가 있는데 6과목을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이 중동고, 중상고 모두 10명을 안 넘어요. 예, 실제로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 7명 정도밖에 안 나왔고 중동고도 이제 8, 9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만 맞아도 충분히 변별이 생깁니다. 이거를 지금 한 학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5학기를 해야 돼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사실은 이제 1등급만 꾸준히 맞으면 이제 변별이 된다는 거고 2등급이 진짜 약간 문제인데 이제 과거 이제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사실은 이제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눠지던 구간인데 지금 2등급이 좀 많아졌어요. 중상고 같은 경우는 2등급이 70명이고 중동고는 한 100명이 됩니다. 100명 되는 학생이 전부 2등급이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이게 사실은 성취도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절대평가처럼 점수가 표기가 돼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두 가지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중동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전부 지금 요즘은 저 수행 평가가 형식적으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상 변별력은 없습니다. 사실상 변별력은 없고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좀 성실하게만 준비하면 이건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어서 영어는 이제 공통영어 1, 2, 1학기 때 공통영어 1, 2학기 때 공통영어 2를 쓰는데 중동고는 앵이 능률에서 나온 능률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병천 선생님이 이제 대표 교자로 대표 저자로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미리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상관이 없고 중동고는 이제 그 시험 범위에서 특징이 이제 독해 부교재인데 원래 이게 이제 그 중동고 하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테드라고 다들 얘기해서 테드 뭔지 아시죠? 그래서 테드를 갖다가 이렇게 독해집으로 묶어놓은 책을 갖다가 오랫동안 썼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바뀌어가지고 리딩 엑스퍼트란 책인데 이거는 테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중상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부교재를 채택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형 독해 교재를 택하는데 중동고는 그렇지가 않고 이런 약간 이제 그 장문형 독해 교재를 택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고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중동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거 교재에 비해서는 올해 작년 교재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궁금하시면 풀어보셔도 되는데 미리 공부하는 건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교과서는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가 교육청 주관하는 이제 그 모의고사를 갖다 시험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 해 본 시험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년에 올라간 우리 아이들이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은 그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중상고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동고는 그렇게 안 하고요. 과거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편집을 하셔가지고서는 시험 전에 지문 한 12개 정도 나눠주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 조금 이따 중상고랑 비교가 바로 되겠지만 중동고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아요. 지금 대치동에 있는 학교 전체를 따져봐도 영어 시험이 범위로만 따지면은 범위가 작은 학교에 속합니다. 중동고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면 이제 또 중동고도 보면 저기 제가 여기 잠깐 써놨지만은 객관식 문제가 적고요. 배점이 작아요. 반면에 서술형이 10문제인데 배점이 40점이에요. 이것도 이제 바로 조금 이따 중상고랑 아주 차별이 많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휘문고도 이게 서술형은 좀 점수가 높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중동고에서는 객관식 문제는 틀리면은 1등급은 절대 못 맞는 시험이에요. 중동고 내신은요. 과거 몇 년을 봐도 1등급 컷이 소수점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소수점 점수는 객관식 점수예요. 객관식 점수가 막 2점, 3점, 막 3점, 3점 이렇게 이제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사실은 1등급 컷이 소수점이 나온 적이 없다는 말은 객관식 틀리면 1등급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은 1점 단위로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공부하면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실 중동고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시험 범위 나온 지문을 외워야 돼요. 특히 교과서랑 부교재는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쉬워지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랑 이제 부교재는 외워버리면 아주 쉬워지고요. 대신에 약간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보게 되면 모든 과목이 거의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등급은 학기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난이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좀 쉬웠다 그러면 기말을 어렵게 내실 수밖에 없죠. 중간에 조금 쉬우면 상대적으로 기말은 좀 무난하게 내시기도 하는데 어렵게 낼 때 객관식에서는 독해력을 요구하게 장문 독해를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즉 뭐냐 원래 시험 범위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프린트가 있는데 그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내시는 게 아니라 그거랑 관련된 외부 지문을 장문으로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그래서 1등급 받으려면은 객관식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동고는 객관식에서는 조금 독해 부분을 조금 해줘야 된다. 독해가 안 되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중요한 건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1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중동고 서술형은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 서술형 나오는 유형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어법, 영작, 어휘인데 이제 어휘는 너무 중요한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중동고 시험에는 어법이랑 영작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어법은 이제 틀린 거 찾아 고치기거든요. 어떤 이제 뭐 지문을 주고 거기에 문장을 예를 들면 뭐 한 10개 정도 밑줄을 쳐 주신 다음에 그중에서 틀린 거 3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 이제 모범 유형이에요. 모범 유형인데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과서나 거의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외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영작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는 잘 안 내시고 교과서 부교재에서 내기 때문에 외워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로 이제 커버가 되는 게 서술형의 이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 중동고 서술형 하면 이제 어머님들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앞으로 들으실 텐데 깍두기라 그래요. 깍두기. 깍두기가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문이 긴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지문이 이제 사실은 시험 요약으로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입니다.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인데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요약문을 학교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 요약문에서 빈칸 A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데 단어 쓰는 거를 이렇게 자 중간에 철자 하나쯤 주고 자 철자 수만큼 네모 칸을 주는데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깍두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깍두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년이 된 지금 중동고에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중동고 영어 하면은 깍두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제가 여기다 멋있게 이름을 붙였어요. 깍두기가 좀 촌스러워서 스퀘어 필이라고 제가 붙여서 이름을 하고 있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이 문제인데 오른쪽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요약 유형이라서 쉽진 않은데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오른쪽 유형인데 지문 자체가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단어를 하나라든지 2개를 준 다음에 문맥상 여기 들어갈 단어 어차피 문제 형태는 똑같이 깍두기죠. 근데 이거를 내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오른쪽 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번 1학기 중간고사다, 1학기 기말고사다 하면은 그 시험 범위에 일단 나오는 단어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휘 리스트를 주시거든요. 거기에서 몇 프로 나온다? 90% 나옵니다. 90%.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90%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동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법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영어를 하는데 문법이 안 돼 있으면 1등급은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 문법이 안 돼 있어도 1등급 받는 친구들을 제가 여러 가르쳐 봤거든요.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요. 암기를 다른 친구들보다 2배, 3배를 해요. 왜? 기본 암기하는 것 플러스 변형 문법까지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자기가 어느 정도 문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문법이 기본이긴 한데 중동고 같은 경우 문법이 기본이지만 변별을 하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 철저히 뭐다? 어휘죠, 어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깍두기에서 거의 결판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서술형에서 그 문법이라든지 영작은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거 틀려서는 1등급을 못 받죠. 올해 지금 이번에 마지막 봤던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단어 깍두기 정답 단어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nomad. 그 다음에 이제 accommodate. 이렇게 오히려 단어 수가 많은 거는 시험 범위에 단어가 있으면 이제 맞출 수가 있죠. 이게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였고요. 없는 단어 이런 게 나왔었고, 자 노매드는 사실은 시험 범위에 노매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 살짝 바꿔가지고 사실은 노매딕은 유명한 단어잖아요. 유명한 단어인데
노매드로 명사형인데 뒤에 지금 복수형으로 노매즈가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도가 나오고 과거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악명 높았던 문제 중에는 뭐 이런 단어가 정답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전교생이 거의 다 틀려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고는 어휘가 중요한 시험이고요. 자, 다음에 중상고를 일단 넘어가 볼게요. 중상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워낙에 전문인데, 네. 중상고는 제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상고는 객관식 서술형 배점을 보게 되면 일단은 중상고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상고도 이제 수행평가 40인데요. 오히려 사실은 한 3, 4년 전에는 수행평가에서 예를 들면 감점이 나와가지고서는 등급에 지장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중동고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적어도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고에서 수행평가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감점 받는 친구들은 정말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됐고 중상고는 평균적으로 이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너 시험 점수가 분명히 지금 뭐 1등급인데 수행에서 감점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애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다고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 똑같이 교과서는 1학기 때 공통영어 1, 2학기 때 공통영어인데 이제 중상고는 지금 YBM에서 나온 YBM도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가 두 가지거든요. YBM 박준원 이제 대표 저자로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사실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미리 봐두시면은 이제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교재인데 중상고는 독해 부교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여기 이제 뭐 해마다 바뀌는데 리딩 파워, 리딩 마스터 올해는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리 보시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지문의 범위가요. 중동고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중동고 최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중상고는. 시험 범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교육청 전국 모의고사가 선생님들은 이제 마음이신데 심할 때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골라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상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아주 많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고는 시험 점수 배점을 일단 보시면은 서술형이 거의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고는 40점이었죠. 중상고는 거의 서술형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꿔 말 아이고 객관식이 그러면 아이고 예 객관식이 그러면 이제 80점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중상고는 객관식이 사실은 중요해요. 객관식이요. 좀 문제 난이도가 편차가 심해요. 쉬운 문제는 아주 쉬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상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배점이 이제 20점밖에 안 되고 문항수는 많으면 6개, 적으면 5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빨리 풀고 서술형의 시간을 갖다 배치하면 유리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상고 서술형이 시간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유리한 스타일이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객관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뭐 올해는 사실 좀 객관식이 좀 많이 쉽긴 쉬웠어요. 그래도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1번이랑 4번인데 아까 지금 그 중동고 같은 경우는 문법이 어디서 낸다 그랬죠? 거의 서술형이었죠. 서술형이고 사실은 이제 암기라면 거의 그 해결이 가능하다 그랬죠. 중상고는 문법을 요즘은 거의 객관식으로 내시는데 중상고 객관식 여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밑줄을 한 뭐 심할 경우에는 뭐 10개까지 쳐준 적도 있어요. 보통 한 뭐 6개, 7개 정도 밑줄을 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 밑줄 친 예를 들면 뭐 A에서 F까지, A에서 G, A에서 H까지 중에서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봐요. 자 아까 이제 그 중동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문법 틀린 게 고치게 나오니까 부분 점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거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틀린 거 개수가 뭐 0개, 1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틀린 개수가 7개, 8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거의 해마다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어렵게 나올 때는 한 번 시험 볼 때 막 3개, 4개씩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 자체를 갖다 있는 그대로 내시냐 변형을 꼭 중간에 섞으세요.
기본 어떤 이제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나온 지문을 하는데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서너 개만 바꿔놓으면 아이들은 이제 머리 아프죠. 이거 바꿔놓은 게 맞는지 틀린지 개수를 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올해도 이제 객관식이 쉽다 그래도 이게 하나씩은 반드시 나왔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이게 두 개, 세 개 이상도 나오는데 요즘은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거로 보는데 어쨌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고하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담이거든요. 속담. 이 사실은 속담이 예전에 수능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속담이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상고 이렇게 이것도 들으시면 안 되는데 중상고 이제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속담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세요. 정말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담당을 하면은 속담이 무조건 나와요. 작년에 그 선생님이 1년을 이제 그 서베티컬로 쉬셨어요.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 선생님이 2학년으로 올라가셨어요. 2학년인데 설마 속담을 낼까? 6학년에 속담을 한 번에 시험 낼 때 꼭 한 개, 두 개 이렇게 내죠. 이번에 특히 2학기 중간고사인데 2학년에 2학기 중간고사 정도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이제 수능에 맞춰서 문제를 주로 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담을 3개를 내셨어요. 심지어 서술형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이제 딱 명단을 봤는데 담당 명단을 봤는데 1학년에 계시다 그러면 속담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이게 사실 속담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누가 스트레스 받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담을 진짜 아까도 제가 속담이 조예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와 생각하지도 못한 속담을 내시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어 속담 200개를 외우게 해서 해결이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가 있을 때 이제 그것도 아무 속담에나 무조건 다음 중 의미가 다른 속담 하나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지문이 있으면은 이 지문과 가장 관련된 속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제 계시면은 지문을 분석을 하고 속담 사전을 뒤져야 돼요. 저희 집에 속담 사전이 3권이에요, 3권.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못 맞힐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속담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상고는 객관식에서 사실은 쉽게 나오면 쉬운데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 받는 애들도 중상은 오히려 객관식 틀려서 감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중상고는 문제가 작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서술형을 다 내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상고는 이제 서술형이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전체적인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어휘, 어법, 영작, 요약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는데 그 해 어느 부분에 중점을 해서 내실지는 사실은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봐야지 알아요.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결정해 나면은 그 스타일이 1년을 거의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특히 중상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1학기 중간고사 공부할 때는 공부량이 좀 많은 게 중상고 시험이에요. 요행을 바라고 어느 특정 부분만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뭐 1학년 1학기부터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내신 시험을 보면은 총 10번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언제일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거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1등급 받은 학생은 내가 1등급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 받은 학생은 내가 2등급이라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너무 중요한데 1학기 중간고사는 특히 중상고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영어는.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형을 조금 보여드리면 중상고에서는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영영풀이거든요. 영영풀이. 이것도 중상고도 이제 대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휘를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이 지문은 이제 당연히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에요. 이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중에서 다음 영어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어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쓰라고 하는데 중간에 철자를 두고 이렇게 영영풀이를 찾아 쓰게 했어요. 쉽습니다. 아이들이 정확히 이제 대충 보면은 뭐 여기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철자를 안 주시고 네모 칸수만 이렇게 주시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아이들 좀 어려워하죠. 근데 이것도 애들이 금방 답을 찾아냅니다. 왜? 세요. 단어를 셉니다. 세.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네모칸은 주긴 하는데 문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형 변화 가능이 붙었죠. 어형 변화 가능이 붙었죠. 무슨 뜻이냐? 원래 이제 이 지문 안에 예를 들면은 persist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치면 정답은 persistent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제가 있죠. 뒤에서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진짜 무슨 진화의 싸움처럼 벌어지는데 이게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본문에 imperceptible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imperceptible. 근데 정답은 perceive를 쓰는 게 나온 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어형 변화 파생어 스타일로 또 이제 또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이제 기발하게 머리를 쓰셨어요. 칸수를 아예 안 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철자만 주는 걸로. 아이들이 이제 칸수를 주면 대충 길이에 따라서 맞춰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2등급 이상 학생들은 반드시 맞춰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너무 파생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는 좀 모르겠지만 서술형에서 중상고에서 점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받아야 되는 유형이에요. 여기 볼까요? 어디도 본 거 비슷하죠? 중동고랑 사실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동고랑 같은 유형인데 여기 이제 그 지문이 사실상 이제 시험범위에 나온 지문을 주시고 요약문을 주는데 요약문을 이제 중성고는 거의 2개 정도 네모를 뚫어 두십니다.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까 중동고에 나온 사실은 이 유형하고는 사실상 똑같죠.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근데 중상고에선 사실은 이제 이 유형은 중동고는 아까 말한 깍두기가 1학년 때부터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한 3개, 4개 나오다가 2학기 되면은 5개, 6개 나오거든요. 깍두기가 완전 핵심입니다. 근데 중산고는 1학년 때는 이런 문제가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대신에 중산고는 2학년 올라가면 서술형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사실은 중상고가 이게 더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고는 이 깍두기 중에서 90%는 정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시험 범위 어휘 목록에서 준다 그랬죠. 중상고는 전혀 없어요. 중상고 시험이 사실은 그래서 예측하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막 이런 거를 저기다 빈칸을 쓰라고 냈어요. alleviate. 어려운 단어죠.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단어 뜻을 알아도 저기 문맥에 맞게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이런 단어가 정답으로 나오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2학년 가면요 중상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늘날에 제가 됐는데 feasible 이런 단어들 냈어요. 제가 맞췄죠. 2학년은 진짜 단어가 어려워집니다. 중상고는. 그래서 중상고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중상고가 사실은 공부할 게 영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급 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죠. 과거에 9등급제일 때는 중상고에서도 1등급 따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되고 나니까 좀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상고는 사실 최상위권만 놓고 보면 중상고, 중단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실제로는요. 전교 5등만 놓고 보면은 같이 시험 봐라 그러면은 누가 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교 10등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전교 30등이잖아요. 지금은요. 저 1등급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2등급이 되면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중상고에선 사실은 2등급 올라가는 거, 2등급 정도 맞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동고는 2등급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중동고는 2등급, 3등급 거기가 아주 빽빽해서 예전처럼 9등급일 때는요, 뭐 중간고사 3등급 맞던 애들이 5등급 떨어지는 일이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건 있는데 시험 자체로 사실은 보면은 중상고 시험이 더 까다로워요. 시험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 뭐 영어 때문에 중상고 가냐 중단고 가냐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작년까지 유형인데 올해 들어서 중상고가 이제 이 유형을 많이 내시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 중상고도 영작을 내는데 중상고 영작은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뀜이 없이 배열형 영작이에요. 배열형 영작. 무슨 말이냐? 영작해야 될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모든 어구를 갖다 밑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스크램블로 섞어놓고 올바르게 배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상고는 사실은 객관식을 빨리 풀고 서술형의 시간이 충분하면 아이들이 이거 사실은 정 안 되면 대입법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 들어서 새 유형이 이제 그 요약 중에서 이건데 과거 영작이랑 다른 건 그거예요. 과거 영작은 일단 아이들이 그 영작을 해야 될 문장이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영작에 들어갈 문장을 갖다 아이들이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이거를 요약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약이니까 이제 지문을 갖다 요약하는 거니까 짐작이 되긴 하지만 사실 요약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이들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1학기 이번에 중간고사 이게 나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애들이 시키니까 합니다. 이거를 제가 막 한번 시험 볼 때 막 100개씩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애들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에서 시간을 버는 게 중상고 시험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중상고 내신 경향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서술형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저는 사실은 중상고, 중동고를 이제 내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중상고 프리코스, 중동고 프리코스를 개강을 할 거예요. 개강을 할 건데 이건 아마 따로 설명회를 아마 한 번씩 하실 거고요. 일단 오늘은 지금 이제 윈터스쿨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제가 진행할 윈터스쿨 수업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방학 동안에 이제 제가 이거 지금 그 중상고, 중동고 반 이 반은 사실은 이제 중상고는 문법 중요하니까 문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서술형 중심으로 각 학교에 특화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윈터스쿨에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독해예요, 독해. 독해인데 사실은 독해를 빙자한 어휘죠. 어휘가 중요하죠. 자, 독해는 사실은 재밌는 게 그 어머님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수능 시험 보면은 중3 어머님들 다들 사실은 이제 영어 같은 거 특히 이제 국어 영어 같은 거 풀어보기 시키잖아요. 그 점수가 2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나고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수능 본 영어 시험 점수보다 높은 학생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거짓말이냐? 정말이에요. 왜?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중심으로 학습을 하죠. 내신이랑 수능 영어가 좀 약간은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요. 다릅니다. 내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진 지문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심화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수능은 범위가 모르는 처음 보는 지문들 가기서 거기서 이제 독해를 하고 그 독해에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찾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그래요. 선생님 저 중3 때 수능 보면은 선생님 저 95점 맞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는 또 이제 또 상대적으로 영어를 갖다가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1학년 때는 내신 공부할 때 사실은 영어 내신이 차지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영어가 사실은 뭐 외국어기도 하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영어 내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수학, 과학 해야 돼. 과학 때문에 애들 다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할 건데 독해인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어학원에서 배웠던 독해랑은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난도 독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기출됐던 거, 뭐 평가원 기출됐던 거 주로 이제 빈칸 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순서. 요즘은 문장 위치보다 순서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 같은 걸 좀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은 중동고는 특히 그렇고 중상고도 요즘 보면 그 내신의 시험 문제가 길어져요. 무슨 얘기냐? 선택지 1, 2, 3, 4, 5번 영어로 나오는데 그게 길어집니다. 사실은 이거를 뭐 그게 어렵다고 많이 어렵냐고 보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이걸 갖다 조금 빨리빨리 하냐 못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해력을 갖다 늘리는 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어휘가 결국 중요한 건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중동고도 중상고도 어휘가 중요하죠. 그럼 어휘를 얘들이 외울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예비 고1 겨울방학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어휘를 외우는데 어휘도 사실은 뭐 선생님들마다 방법도 많고 사실은 영어 어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어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뭘 중심으로 동의어, 반의어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어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어휘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동의어, 반의어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중동고 중산이 사실은 어휘형 요약 꽉두기 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 갖다가 방학 때 이제 미리 좀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중에 중상고 프리코스, 중동고 프리코스 하면은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독해를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 독해의 좀 쓴맛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에서 동의어, 반의어를 좀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고, 중상고 가실 분 중동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당연히 싫으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사실은 중상고는 뭐 이미 그 1타 자리를 차지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중동고는 제가 아직은 1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준비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은 내년에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제가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